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마천 사기열전 중에서 위표와 팽월에 대한 열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속 인물들 중에서 한때는 자기의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욕심 때문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 말로에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그런 인물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오늘 사마천 사기열전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위표와 팽월은 진나라 말기에 항우와 유방의 어떤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의 출세 기회를 스스로 잘 만들어가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끝내 유방 또는 유방의 측근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한때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한방에 좌절되거나 또 연예인들 중에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계에서도 또 연예계에서도 또 언론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사례로서 지난번 대선 때 차기 대선 후보의 물망에 올랐던 도지사가 성추행 문제로 인하여 그 추락의 끝을 보게 된 그런 경우가 예가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위표와 팽월 열전에서는 이와 같이 높은 지위이더라도 불행한 일이 언제든지 또는 어느 때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너무 나서지 말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표 팽월 열전에 나오고 있는 고사성어가 딱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백구과극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흰백에 망아지구, 그 다음에 진할과, 그 다음에 틈극, 이렇게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뜻은 흰 망아지가 틈새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길이기가 순간에 지나가 버린다라는 말을 나타내는 고사성어가 되겠죠. 백구과극. 자, 이 말은 사마천이 위표열전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상가였던 장자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표와 팽월이 있었던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은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하고 나서 말기에 중국 땅 전역에서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밀란이 진승과 오강의 봉기인데요. 그 이후로 한나라의 유방, 그 다음에 나중에 초나라의 항우,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게 되죠. 결국 평정을 유방과 항우가 전체적인 평정을 하게 되고 또 유방과 항우는 초안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 이 유방과 항우의 이 대립에서 항우를 누르고 유방이 최종 승리를 하여 통일 한나라를 세우게 되는 고제가 되죠. 이 시점에 유방을 도왔던 공신들은 각 지역의 왕으로 이렇게 명명되어져서 왕으로 이제 배치됩니다. 그때 이 팽월도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어떤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이 위표와 팽월이 어떤 인물이었고 어떻게 변천되어 가는지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책 내용에서 첫 번째로 위표 열전에 대해서 위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표는 원래 진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위나라의 공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신분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공자였다 그런 것이고. 근데 이 위표의 사촌형 중에 위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나라에서 대항해가지고 진승이 난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죠. 그때 이 진승 밑으로 들어가서 진승을 모시게 됩니다. 그때 진승은 위나라 출신이었던 주불이라는 자에게 위나라를 들어가서 위나라를 수습해라, 그래 평정을 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주불이 위나라에 들어와서 위나라를 이제 다시 이제 끌어모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예전에 위나라 사람들은 주불에게 우리 위나라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변의 제나라, 이 조나라 이런 지역의 그 사람들도 주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불은 내가 더 이상 위나라 왕의 후예들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될 수는 없다 하면서 당시에 예전 위나라 왕의 후예인 위구를 진승이 있는 국가에서 모시고 와서 위나라의 왕으로 되게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승이 위구를 위나라로 보내서 위나라 왕이 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진나라의 마지막 장군이었던 장안이 진승을 쳐서 진승에게 승리를 하고 또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임제까지 올라와서 위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위나라 왕이었던 위구는 주불에게 제나라하고 초나라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장안은 주불도 죽이고 또 임제 지역을 이제 포위를 한 거죠. 이와 같이 진나라 군대인 장안에게 포위돼서 사면초가에 놓인 이 위구는 위나라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는 조건으로 걸고 자기 스스로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자, 이때 이 위구, 위나라 왕이었던 위구의 사촌 동생이 위표인데요. 이 위표는 이 시점에 그 난을 피해서 초나라로 달아납니다. 자, 이후에 이 위표가 초나라 회왕에게 들어옵니다. 이 초나라 회왕은 항우와 항량이 세우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바지 왕이죠. 헛바지. 이 회왕에게 위표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초나라 회왕은 위표에게 군사를 내주고 또 그에게 이제 위나라를 다시 돌아가서 그 잃었던 땅을 다시 찾게 합니다. 또 이 시점에 항우는 거록성을 이제 공격을 해서 진나라의 장수 장안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항복시켰고요. 이 뒤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함곡강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자, 서쪽으로. 이때 위표 역시 위나라 땅을 전부 다 평정하고 난 후에 항우를 따라서 함곡관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항우는 결국 서쪽으로 진출을 해서 함양성까지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진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 후에 항우가 그동안 그 공을 이뤘던 사람들에게 농공 행사를 하는데 이 위표에게는 하동 지역의 평양이라는 지역을 도읍을 해서 서쪽 위왕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위왕으로 이제 올려주는 거죠. 자, 이때 사실은 유방 역시도 파촉 지역의 변방에 자기의 봉지를 받아서 한나라 왕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시점이 이제 진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한나라 유방과 서초 패왕이 되는 항우와의 대결, 1대1의 대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시점에 한나라의 유방은 삼진 지역을 평정하고서 동쪽의 초왕 항우가 있는 팽성을 향해서 동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황하강을 유방에 넘어서죠. 그때 위표는 자기 나라를 유방에게 넘겨주고 유방에게 귀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방과 함께 항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유방이 팽성까지 와서 항우하고의 대결에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시 서쪽은 형양 땅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표는 유방을 가만히 보니까 가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위표는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 하는 핑계를 대고서 자기가 위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승인을 해서 위표가 다시 위나라 땅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때 위표는 하수의 그 황하를 넘는 나루터에 도착하자마자 그 나루터를 다 부셔버리고 이번에는 한나라를 배반을 해버립니다. 이때 항우의 추격적인 공격을 계속 받게 된 유방은 뭐 위표가 배반했건 어쨌건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를 따르던 여기기에게 일단 위표에게 가서 당신이 지금 위표를 설득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여기기를 위표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때 위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방에 대해서 내가 유방하고 같이 지내봤는데 유방이 아주 오만하고 또 자기 밑에 신하들을 아주 업신여긴다. 또 노예처럼 막 대하고 그러면서 욕도 하고 예의도 없다. 난 이런 그 유방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방을 막 비난을 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유방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한신한테 부탁을 해서 한신을 위나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한신이 결국 위나라로 넘어가게 돼서 위나라에 있는 하동에서 위표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잡은 위표를 이번에는 전 유방이 있는 형양 땅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형양에서
항우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형양을 버리고 일단 유방은 형양 땅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형양에 유표하고 그 밑에 주가라는 두 사람을 남겨서 이 형양 땅을 끝까지 지키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유방은 일단 떠납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주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유표가 껐듯하면 유방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딱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항우가 형양 땅을 또 공격해오면 분명히 이 유표가 또 배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내가 이 유표랑 같이 전쟁을 같이 치르느니 내가 이 유표를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래서 유표는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배신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유표열전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마지막이고요. 팽월열전에 대해서, 팽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팽월은 역시 위나라의 창읍지역의 출신입니다. 근데 이 팽월은 거야택이라는 그 큰 연못에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도적질을 하는 그런 도적대의 수장이었습니다. 이때가 진나라 말 혼란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팽월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팽월 보고 너도 한번 본계에서 일어나서 뭐 우두머리가 한번 돼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팽월은 지금 용 2마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굳이 아직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때 용 2마리는 아마 유방과 항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팽월 보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우리 한번 일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속해서 청하게 되니까 팽월은 이제 할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같은 그 모의하는 사람들끼리 어느 날, 어느 시기에 모여서 우리 본계하자 딱 약속을 하고 장소를 정하고 또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만약에 이 본기 시간에 맞춰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배신자로 여기고 목을 베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되었는데 늦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팽월은 다 죽일 수는 없고 마지막 가장 늦은 사람 딱 한 사람을 딱 골라서 본복으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팽월은 뭔가 단호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팽월이 이제부터는 어떤 그 공적을 쌓았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나라의 그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기원전 206년입니다. 제나라의 정영은 서초의 항우에게 반기를 들어서 항우와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우가 이제 제나라 쪽을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틈을 타가지고 서쪽에 있던 유방은 이제 팽월 쪽에게 가서 팽월에게 장군에 인수를 하고 제음이라는 지역에서 서쪽의 초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원전 205년 유방은 또 이번에 아까 죽게 된 그 유표 있잖아요. 유표와 함께 연합을 해서 서초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또 이 당시에 팽월은 외항이라는 지역에서 한나라에 완전히 이제 귀속이 되는 거죠. 같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유방은 이미 유표가 위나라 지역의 왕으로 돼 있으니 팽월을 위나라의 왕으로 삼을 수 없고 그 다음인 상국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나라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 양나라는 항우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방 그리고 유표 그다음에 팽월 이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한 거죠. 그 뒤로 유방은 팽성 전투 그러니까 기원전 205년에 항우가 본거지를 두고 있는 팽성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팽성 전투에서 유방은 항우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서쪽으로 이제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퇴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 이 유방과 함께했던 팽월은 다시 황하가 근처를 돌면서 초나라 항우의 그 보급로를 공격하는 게릴라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팽월과 항우의 군대는 서로 성을 빼앗기도 하고 또 뺏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전투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쭉 진행이 되다가 기원전 202년 결국 항우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 시점이죠.
이 초나라의 항우가 이제 솔솔 밀려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계속 밀려나게 되죠. 이때 팽월은 다시 자기가 본거지로 두고 있었던 창읍 일대 성을 다 찾고 또 거기에 이제 한나라 유방을 돕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제 곡식들을 걷어가지고 군량미를 이제 보충해 줍니다. 이러면서 한나라와 초나라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방과 항우가 계속해서 이제 공방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때 유방이 강한 것도 아니고 항우가 강한 것도 아닌데 전쟁의 실마리가 유방에게 풀리지 않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팽월이 이 유방의 편에 서서 항우에게 대항을 하면서 뒤에서 계속 게릴라전을 펴니까 이 항우는 쉽게 유방 쪽으로 공격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 시점에 이제 유방은 다시 한번 팽월에게 또 함께 연합해서 우리 항우에게 또 대항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팽월은 이렇게 유방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이제 옛날에 그 윗땅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백성들도 초나라의 항우의 군대를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유방에 연합하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이때 유방이 고민에 빠졌어요. 반드시 이 팽월을 안고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장량에게 이제 조언을 청합니다. 그때 장량이 유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을 꼭 잡으십시오.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한신, 또 한 사람은 이 팽월입니다. 이 두 사람을 반드시 포섭을 해서 연합을 형성해야 서초의 항우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 방안으로 첫 번째 한신이 이 시점에 위나라를 거쳐서 이제 제나라까지 넘어가서 제나라의 왕이 되었거든요. 스스로. 이때 사실은 유방이 한신의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실 한신은 유방으로부터 자기가 제나라 왕이 된 것을 인정받고 싶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량이 유방에게 그러한 왕 되고 싶은 한신을 인정해줘라. 그러면 한신은 연합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팽월은 원래 팽월이 위나라의 위표가 살아있을 때는 위표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고 상국이 되었는데, 이제 이미 이제 위표가 죽어버렸고 왕이 없으니 공석 상태이니 팽월을 위왕으로 이렇게 딱 임명해주면 이 팽월은 반드시 연합을 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그 말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실행을 하죠. 그러자 한신과 팽월은 바로 한나라의 유방과 연합을 맺고 초나라의 항우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가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방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행한 이 팽월은 군사를 일구고서 항우가 마지막 죽게 되는 전투까지 달려와서 마침내 항우가 스스로 자결하고 죽는데 공헌을 쌓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초한전에서 한나라 유방이 승리를 하게 되자 유방은 그 이후로 자기를 도와서 초나라를 멸하게 하는데 공로를 세웠던 공신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왕의 위치에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팽월은 양왕이라 해가지고 양나라 땅에 봉투도 없고 또 왕의 명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도라는 지역에다 도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초한전이 끝나고 나서 그 뒤로 약 더 5년이 더 지난 다음에 이 시점까지만 해도 한나라의 유방이 중국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 상태였고, 아직도 각 지역에서는 이 반란의 조짐이 계속 보였습니다. 때마침 이 5년이 더 지난 시점에 조나라의 상국이었던 진희라는 자가 조나라의 그 대땅에서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유방이 양나라 왕이었던 팽월에게 내가 저 대땅의 조나라 진희를 공격하러 갈 건데 군사를 좀 보내라 하고 이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때 팽월이 자기가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 밑에 휘하 장수 몇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이때 유방이 이걸 보고 나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자기는 그 팽월이 당장 달려와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유방이 팽월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짖음을 들은 팽월이, 유방이 성격 알잖아요. 뭐 좀 지랄 같고 변덕스럽고,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 유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팽월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인 호첩이라는 자가 팽월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번에 유방한테 찾아갔다가는 아마 사로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어차피 죽는 거 이참에 한번 우리도 반란을 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팽월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팽월은, 아직은 또 팽월이 좀 약간 느긋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 듣지 않고 그냥 계속 나는 병이 났어요 하고 뻗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팽월이 자기의 신하 하나를 호되게 꾸짖었어요. 그러자 이 꾸지람을 받은 신하 하나가 자기가 너무 팽월한테 꾸지람을 받으니까 흑심을 품고 유방에게 이 팽월이 역모를 꾸몄던 사실을 고자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팽월은 이제 유방에게 잡혀가게 됐죠. 역모를 꾸민 죄로. 그래서 유방이 사실은 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유방의 마음이 좀 유해졌는지 옛날에 자기를 도왔던 그 팽월의 공적을 참작을 해서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왕에서는 이제 강등시켜버리고 이제 평민 신분으로, 그냥 서민의 신분으로 낮춘 다음에 저 멀리 예전에 그 촉당, 뭐 험난한 그런 땅으로 가서 귀양살이를 하게 이제 해줬습니다. 그래서 팽월이 귀양을 가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던 길이었죠. 근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있던 여후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팽월은 여후를 보자마자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여후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고향이었던 이 창업 땅에 그냥 머물게 좀 해달라고, 고조인 그 유방에게 말을 좀 해달라, 이 부탁 좀 들어달라고서 여우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부탁을 들은 여우는 일단 그러면 팽월, 당신 나와 함께 다시 낙양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팽월을 데리고 여우는 다시 유방에 있는 낙양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고서 여우가 유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팽월은 힘 있는 장사다. 그래서 팽월 같은 사람을 저쪽 멀리 저렇게 오래 방치해두고 있으면 훗날에 반드시 보복하거나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니까 이참에 팽월을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귀양 가던 이 팽월을 다시 꼬셔서 이 지역으로 다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수 더 떠가지고 예전에 팽월의 사인이었던 사람을 시켜가지고 팽월이 이번에 또 모반하라고 한다는 그러한 거짓 상소를 올리게 합니다. 자, 결국 유방은 고우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팽월이 또다시 모반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듣자마자 팽월도 바로 죽이고 팽월의 그 일가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팽월이 지배하던 그 양나라도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와 같이 해서 팽월 열전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자, 이와 같이 태사공은 유표와 팽월에 대해서 역사서로 기록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표와 팽월은 처음에는 아주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나날이 그 신분과 위세가 이렇게 커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만 되면 반역하고 배반할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서 결국 반역에 실패했다. 또 이와 같이 반역에 실패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 팽월이나 유표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공적이 유표나 팽월만도 못한 사람들도 모반을 하려다가 만약에 들키게 되면 스스로 다들 자격을 하는데, 이 팽월하고 유표는 명색이 왕노릇까지 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왜 이들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았는가 하고 봤더니 이 둘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데 집착해가지고 자기 잘못을 저질러서 잡히고 난 후에도 다시 제기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에 집착했다. 예를 들면 오로지 자기 출세욕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거나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부류의 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 큰 그 업적이나 공과를 세우고도 과도한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위가 높아지거나 신분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오히려 자숙하고 좀 겸허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와 같이 지위와 권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또 포악해지고 비도덕적 행위를 일삼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류의 군상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이 입도 평월열전에서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전 마치겠고요. 다음 편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경포열전입니다. 경포 역시 항우와 유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인물이었고 결국 한나라의 유방에게 대항하다가 유방과 싸우다가 죽게 된 또 하나의 인물인 것입니다. 자, 다음번 기대해 주시고 제 오른쪽 사진 누르면 구독 신청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 쪽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